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Vue.js에 대해서 간단히, 정말 필요한 부분만 간단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Vue.js가 나온 이유 또는 이런 자바스크립트 웹 프레임워크가 나온 이유를 알아보면, 여기 보면 자바스크립트 코드와 화면으로 무거워지는 어떤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의 개발을 나누고 하나의 뷰 파일을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관리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쨌든 서비스의 규모가 커질수록 어떤 데이터랑 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어떤 함수랑 그 데이터를 보여주는 어떤 화면이랑 이런 것들을 분리할 필요가 생겨가지고, 그런 거를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즉 프론트엔드는 전달받은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에 집중을 하고, 백엔드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고 조회해서 이렇게 보내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해서 좀 더 서비스를 관리하기 편하게 만드는 게 일단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하나의 뷰 파일을 재사용하는 방식. 그러니까 어떤 걸 보여주는 화면을 재사용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이런 옆에 있는 목차 같은 거는 여러 번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목차 부분을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관리해야 좀 더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 그게 일단 기본적인 아이디어고요. 여기 보면 뭐 헤더랑 내비게이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사용할 수 있게끔 HTML, CSS, 자바스크립트라는 거를 한 묶음으로 묶어서 한 컴포넌트처럼 쓰는 거죠. 밑에 컴포넌트의 개념을 나오는데 하나의 어떤 부분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 헤더 부분이 필요할 때마다 재사용하는, 다시 사용하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 추이를 보면 현재 이런 목적을 위해서 만든 웹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 몇 개 있는데, 앵귤러, 리액트, 뷰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리액트가 지금 1등이고 Vue.js가 어쨌든 지금 성장하고 있다라는 어떤 설문조사고요. 사용성에 대해서는 앵귤러는 이제 안 써봐서 잘 모르겠고, 리액트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서 시작해서 관리되고 있어서 어떤 문서라던가 질문이라는 게 많아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고 인기도 많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떤 러닝 커브, 그러니까 초반에 배워야 될 양들이나 난이도가 좀 높다고들 하는데, 저는 처음 시작한 사람으로서 뷰는 굉장히 쉽고 가볍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도 유연하고 가볍습니다. 어떤 HTML 및 ES6는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좀 최신 문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만을 이용해서라도 간단히 뷰로 만든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고, 어, 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언어 같은 경우는 몰라도 되고요. 이제 버추얼 둠은 이제 나중에 나올 텐데, 버추얼 둠은 리액트랑 뷰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뷰의 장점은 낮은 진입 장벽, 단점은 레퍼런스가 적다.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쓰는 사람이 리액트보다는 적고, 또 중국어로 된 문서도 나중에 찾다 보면 나와요. 그런 거는 저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뷰는 빠르게 어떤 개발을 해야 되고, 교육을 빨리 하고 뭔가를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했듯이 뭐 쉽게 배울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다. 빠르고 가볍다. 이 기본 문서는 이 Vue.js 공식 홈페이지인데 이게 한글로도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한국어로 들어가 보면 한국어로 돼 있는데, 막 변형이 완벽한 건 아니지만 이해할 정도고, 또 굉장히 문서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서로 잘 볼 수 있다. 그다음에 뭐 싱글 파일 컴포넌트, 이건 나중에 배울 개념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어쨌든 네, 여기까지 Vue.js에 대해서 간략히 어떤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의 방향과 함께 설명을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Vue.js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에바뉴라는 개발자가 만들었고 현재까지 계속 발전하고 있는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이다. 아, MVVM 패턴인데 이거는 저 정확히 모르겠지만 간단히 설명을 하면, 아, 지금 이 그림을 이해하면 사실 MVVM을 다 이해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뷰 모델의 줄임말로 로직과 UI의 분리. 즉, 로직이라는 거는 어떤 요청이 왔을 때 어떤 데이터를 보여줄지를 결정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걸 로직으로 하고, UI는 그 어떤 요청을 했을 때
그거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어떻게 보여줄지에 대한 거를 담당하는 거를 UI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 그래서 뷰 모델을 보면 모델은 어쨌든 자바스크립트의 어떤 오브젝트, 예를 들어 만약에 백엔드가 있다고 치면, 그러니까 뭐 데이터베이스가 또 치면 데이터베이스에서 받아온 어떤 자바스크립트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데이터를 받으려면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로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모델로 생각하면 되고요. 그 모델을 뷰 뷰라는 거는 화면에 보여주는 거예요. 화면에 보여준다는 거는 결국 돔인데, 돔을 찾아보면, 자, 다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하죠. 결국 여러분들의 브라우저가 어떤 파일을 받아서, 그러니까 HTML 파일을 받아서 이런 화면에 뿌려주려면 이런 돔이라는 형태로 받아서 좀 상하 관계가 있는 오브젝트로만 돔이라는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로 받아서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이걸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돔에 뭔가를 뿌려줘야 결국 화면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돔을 뷰라고 생각하면 돼요. 중간에 이 뷰 모델은 뭐냐면, 이 모델과 뷰 사이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는지, 예를 들어서 뷰에서 내가 버튼을 클릭하면 이 버튼 클릭하는 거를 뷰 모델이 인식을 해서 모델에 요청을 보내면 모델이 그 어떤 클릭한 요청에 맞는 데이터를 여기 바인딩 시켜주는 거죠. 바인딩이라는 거는 어떤 데이터를 이 뷰에 부착시킨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뷰라는 글자가 지금 뷰지만 제가 만약에 어떤 걸 누르면 이게 뭐 A라고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그걸 할 때 데이터 바인딩을 통해서 이 뷰라는 데이터를 A로 바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 바인딩은 어떤 모델을 이 뷰, 즉 돔에 갖다 붙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걸 담당하는 게 뷰 모델이고, 그거를 저희가 배우는 Vue.js가 담당하고 있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프로젝트가 커질수록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과 그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을 분리해야 돼요. 그래서 로직과 UI를 분리해야 되는데, 그거의 패턴 중에 하나가 MVVM 패턴이고, MVVM 패턴은 뷰랑 뷰 모델로 이루어져 있어요. 뷰는 화면에 보여주는 역할, 뷰 모델은 먼저 모델을 설명하면, 모델은 그 데이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사이에서 어떤 관리를 해주는 게 뷰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뷰 모델을 Vue.js가 담당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뷰 모델은 정확히 말하면 돔 리스너, 그러니까 어떤 화면에서 일어나는 이벤트들, 제가 클릭을 하고 엔터 키를 누르고 입력을 하는 그런 모든 돔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리슨하는 것과, 그 리슨하는 거에서 해당하는 데이터를 뷰에 전달해주는, 그리고 부착시켜주는 것을 뷰 모델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바로 이해 못하겠지만, 못하는 게 당연하고요. 저도 못했고. 하지만 뷰.js 하다 보면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뷰의 특징 중 하나인 MVVM 패턴을 이해했고요. 두 번째 특징은 가상돔, 벌추얼 돔이라고 하는데, 돔은 아까 봤죠. 돔 요소가 많아지면 자바스크립트 돔을 핸들링하는 일이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돔은 이제 저희가 만약에 지금 이런 돔이 있는데 여기서 이 바디를 수정했어요. 그러면 이 수정된 부분만 뭔가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돔 자체를 새로 다시 한번 갖다 붙이는 원래 그런 논리였거든요. 그러니까 돔 자체를 다시 한번 만들어서 붙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뭔가 내가 버튼을 해서 이 부분만 바꾸고 싶었는데 전체가 다 바뀌는구나, 너무 무겁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진짜 돔과는 달리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어떤 가짜 돔, 가상돔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돔에서 이 수정된 부분만 수정을 하면, 수정된 부분만 이 진짜 돔과 비교해서 차이를 찾고 차이난 부분의 돔만 수정하는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돔을 고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좀 더 가벼워지고, 이 벌추얼 돔은 Vue.js뿐만이 아니라 리액트에도 쓰고 있고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컴포넌트는 앞서 조금 얘기를 했지만, 화면에 비춰지는 뷰는 그냥 화면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단위를 쪼개어 재활용이 가능한 형태로, 예를 들어 지금 헤더를 만드는데, 이 헤더를 HTML에서 만들 때는 이 헤더를 한 번 더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컴포넌트로 만들어서 여기서도 쓰고 다른 데서도 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포넌트는 도물 이런 식으로 설계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네, 이거는 이제 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생명 주기는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뷰를 사용한다는 건 사실 뷰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라는 걸 사용하는 이상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뷰라는 거는 뷰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그 클래스에서 뷰라는 인스턴스를 계속 만들어서 그 인스턴스에 있는 함수들과 어떤 속성들을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그 인스턴스는 각각 어떤 생명 주기, 라이프 사이클을 가진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 라이프 사이클은 하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그래서 크게 뭐 created, mounted, updated, destroyed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created는 어떤 인스턴스가 생성되기 전, 바로 전 단계예요. 바로 전 단계이고 mounted는 어떤 인스턴스가 화면에 부착된 뒤, update는 그 인스턴스에 있는 어떤 데이터가 변경될 시에, 그 다음에 destroyed는 그 인스턴스가 없어졌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강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뷰를 쓴다는 거는 결국 뷰 인스턴스를 쓴다는 거고 new 뷰로 선언하여 만들어진 객체를 뷰 인스턴스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밑에 있는 뷰에 있는 문법들은 나중에 배울 텐데 어쨌든 다시 한번 MVVM 패턴이 나오죠. 뷰는 화면에 보여주는 역할이고 모델은 지금 자바스크립트 어떤 객체로 데이터가 있는 형태죠. 그 사이에서 저희가 뷰 모델을 통해서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Vue.js에 대해서 정말 간단히 알아봤고 제가 했던 설명이 정말 좀 기초가 아니고 정말 간단히 알려드리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이나 정말 정확한 내용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고생하셨고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Vue.js의 기본 문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